자, 오늘은 동산고 1학년 수학시험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중학교 때 쉽게 출제됐었던 문제, 중학교 때 45분 안에 충분히 문제를 풀고 검토할 시간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중간고사 보고 당황했지. 시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는데 시간이 더 부족했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결국 실력이 없는 거냐?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일단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 위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력을 파악을 해놓고 내가 어디까지 풀 것인지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최상위권 뭐 전교 1등에서 뭐 5등 정도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문제의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 변별력 있는 문제,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 문항이 이제 14번 문항인데 1번부터 13번까지는 평이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중간중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14번부터 이제 새롭게 보이는 문제들 그것들을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야 고득점이 되겠지. 문제를 보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두 정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찾아라. 여기 문제를 풀 때 이제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해를 구했는데 얘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자, 모든 실수 이거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그 다음에 정수 A, B에 대하여 이 세 개가 이제 키워드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 절대값 x 더하기 a가 4-2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를 푸는데 실수를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값이니까 선생님 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b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 플러스 a가 4 마이너스 2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의 범위를 찾아서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절대값이니까 항상 양수거든. 그럼 얘는 0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뭐가 되든지 항상 참이 될 테니까 그게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지. 그래서 4-2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수니까 b는 최소값이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지.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서 이항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부르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붕 뜨든지 아니면 접하든지 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럼 얘는 계산이 판별식밖에 없지.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면 4-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역시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a의 최소의 정수는 2가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17번 문항을 보면 2차 x에 대한 2차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할 때 a, b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지.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라 그러면은 일단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x라는 변수 이외에 또 다른 문자 a, b가 존재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였다.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간단한 건지 살펴보면, 첫 번째 식이 전개해서 저변으로 다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2a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얘는 바깥 범위가 되는데 둘 중에 0하고 마이너스 2a 중에 어떤 게 더 작은 것인지, 조건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가 돼서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두 번째를 보면 저변으로 다 이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식을 보면서 바로 x에다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거니까 x-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x-2a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연습이 안 됐으면 상위권 가기 어렵지. 그래서 얘를 부등식을 풀면 사이 범위가 되는데 1하고 2a 중에 2a가 음수고 1이 양수니까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연립 부등식을 한꺼번에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2a 음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래서 공통범위는 x의 범위가 2a에서 0 사이가 되고 그 값을 b-2에서 b 플러스 1로 봐라. 그래서 당연히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a, b는 2분의 3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문제 보자.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원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a, b, r 요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야.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보면 일단 조건이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 문장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두 번째는 그래프로 나와 있네. 도형이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미지수가 A하고 B하고 R 세 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알고 있는 친구한테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중학교 3학년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첫 번째 조건에서 OB의 길이와 OA의 길이. 자, 요 점의 좌표가 OA의 길이고 요 길이가 OB의 길이고 여기가 OA의 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중심의 좌표가 A, B고 이 점에서 각각 X축, Y축의 수직을 내리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중에 현을 수직 2등분한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2b가 돼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a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a의 2배, b의 2배. 그래서 2b에서 2a를 빼주면 얘가 6이 돼야 돼서 b-a는 3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원점을 중심하고 연결한 이 직선이 y는 4x라는 직선을 이룬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 중심 A, B가 여기에 들어가는 점일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4A. 두 개 연립해주면 대입했을 때 3A가 3이니까 A가 1. A가 1이면 B는 4. A가 1이고 B가 3이면 1,4. 그럼 중심에서 이 원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6.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7이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17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다. 다음 문제. 자, 역시 얘도 그림이 나와 있고 이 그림을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AD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라. 결과적으로 AD를 변수로 놓고 그거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단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길이도 주어져 있고 각도도 제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으로 AD를 찾으라고 했는데 AD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 그럼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16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이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AD의 범위를 찾을 건데,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AD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AD의 길이를 X라고 놓지 말고 계산을 할 때 여기가 지금 120도고 등변 사다리꼴이면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계산해 주는 게 조금 불편한 그 유리화라든지 계산식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2X가 될 거고 이 높이는 루트 3X가 되겠지. 똑같이 수직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X가 될 거고 이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10-2X. 그래서 10-2X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10-2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의 범위를 먼저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AD는 AB 4배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 AD의 길이는 10-2X고 AB의 길이는 2X인데 거기에 4배를 해주면 작거나 같다. 그래서 10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넓이가 16 루트 3 이하다.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쉽지.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의 길이는 10이고 윗변의 길이는 10-2X. 자, 높이는 루트 3X.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10-X의 루트 3의 X가 계산이 되고 얘가 16 루트 3 이하가 돼야 된다. 루트 3으로 지워주면 전개해서 넘겨서 부등식을 풀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부등식. 그렇지. 10-2X. 요게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 또 다른 범위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가 X는 1에서 2 사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X의 범위를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10-2X의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1,-1을 지나는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POQ의 각이 90도가 될 때 넓이를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여기에서 키워드를 보면 일단 눈에 딱 띄는 게 각 POQ가 90도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PQ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PQ에 대한 힌트가 90도 이외에 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1이라는 점은 왜 나왔을까? 요런 게 이제 힌트가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P하고 Q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먼저 내가 문자로 놓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P의 좌표를 B, 2B의 제곱이라고 놓고 Q의 좌표를 A,
2a의 제곱이라고 놔두면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각이 90도다. 각이 90도다. 그거를 이용을 해주려면 OQ의 기울기와 선분 OQ와 선분 OP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럼 OQ의 기울기는 OP의 기울기는 각각 구하는 방법은 0,0에서 각각 2점과 2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간단하게 나오네. 2A 하나는 2B. 그래서 얘가 서로 수직이 돼야 되면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문자 두 개 A, B에서 식 하나가 나왔으니까 식 하나가 더 나오면 되는데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힌트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PQ를 지나는 직선을 일단 찾아야 되면 Y는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B-A분의 2B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 다음에 한 점 아무거나 A, 2A 제곱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약분을 해서 2에 B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2A 제곱.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식을 얻게 되는데 얘하고 위에 있는 요식 A, B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와 B를 구할 수 있고 A와 B의 좌표가 PQ의 좌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 5문제 정도를 살펴봤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선생님처럼 꼭 해석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문제에 1분에서 2분 정도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문제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도 이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거는 새로운 문제가 나한테 제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일단 스케줄을 만들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내가 무엇에서 막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하고도 항상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학교 걸로 찾아보도록 하자.